통일교 내부와 특검 내부에 내통망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정치권 조직적 접근, 특검 수사 상황 유출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통일교 내에서 특검 간부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통일교 간부 A씨와 통일교 상부와의 내용이에요. 통일교 간부가 윗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 특검팀 간부 B씨와 수사 상황을 연락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간부 B씨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지난 7월 압수수색 하루 전에 통일교 천정궁 앞 교인 총동원령 방어선이 구축돼 있다. 주요 거점 압수수색을 파악하고 대비한 정황이 보였다는 겁니다. 특검 내부에서도 아니 수사 정보 이거 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문제가 제기됐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굉장한 정보력, 더 나아가 특검을 특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도 거세질 수 있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 검사 출신이 오늘 또 나오셨잖아요. 곽규택 의원님, 어때요? 수사기관 입장에서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촥 나갔는데 갔더니 마치 언제 어디로 압수수색이 올 것을 미리 알았다는 듯 촥 인간 방어망이 돼 있다, 곳곳이. 예. 그러면 수사기관 수사 지휘하는 입장에서 어떤 심정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의 기초 중에 기초죠. 그런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일자 같은 것은 수사의 극비 중에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정말 압수수색을 담당하는 그 라인에서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알고 있고요. 집행 나가는 당일 새벽 이때만 수사관들에게 통지를 하고 바로 팀을 짜가지고 바로 내보내요.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정보가 미리 압수수색을 당하는 쪽에 제공이 됐다, 알고 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 하는 여론이 높고요. 네네. 실제로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법안까지도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서 굉장히 이런 내부적인 어떤 관리조차 소홀했다. 그래서 압수수색 대상이 이런 것을 미리 알고 대비를 했다. 만약에 이렇게 뭐 압수수색 현장에까지 사람이 동원될 정도라면은요, 이미 그 안에 있던 압수수색 대상물들, 증거물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수사의 정말 기초를 망각한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특검을 통해서 민중기 특검의 내부 간부라고 하는 그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은 뭐 사실로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의혹 단계인데 특검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는 보도를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특검 내부에서도 오고 갔다라는 건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안 그래도 특검이 압수수색 가서 280억 현금 보고 그냥 금고문 닫았다, 이 논란도 한 차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 경찰 이 여권 인사 의원실에 압수수색 갔는데 2시간 반 정도 늦장 압수수색을 벌여서 뭐 파쇄 기소가 들렸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의 내부에 만약에 통일교와 이런 압수수색 같은 비밀 정보까지 주고받는 그런 채널이 있었다라면 과연 이 특검의 수사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건 제가 노파심이고 그다음에 이 생각이, 제 이러한 그 의심이 틀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지금 특검은 민중기 특검 아니겠습니까? 네. 특검보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상진 특검보예요. 근데 박상진 특검보가 곽규택 그 의원님처럼 검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차장 검사까지 하고 고양지청장까지 했던 그런 분인데, 네네. 이제 이분이 고양지청장 마치고 2022년 8월부터 그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법률사무소를 누가 선임을 했었는가? 통일교에서 선임을 했었거든요. 통일교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유명한 변호사들 여러 명 선임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오광수 변호사를 그 선임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무리가 생기니까 그만뒀는데 또 누구를 선임했었냐면 검찰총장 출신의 김오수 변호사를 선임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오수 변호사가 박상진 특검보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대표 변호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그 사이트 들어가서 봤더니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어요. 김오수 대표 변호사 쭉 있고 그 밑에 박상진 대표 변호사 아직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부 맞추고 다시 돌아갈 거니까. 네. 그런데 그 김오수 변호사를 그 사무실을 어디서 선임을 했었느냐? 통일부에서 선임했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뭐 박상진 특검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전방위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이라고 왜 선을 대지 않았겠냐? 뭐 이런 세간의 의혹이죠. 그다음에 뭐 그때 이제 부의장 뭐 이렇게 선임됐던 그런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특검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 자기가 특검 수사를 정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하고 끈이 있다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변호사 선임한 것도 그렇고 통일교가 또 재력이 뭐 좀 상당합니까? 금고에만 280억 들어있는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가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물론 아까 이 통일교 상부에게 보냈다는 그 연락 내용이 일종의 어떤 블러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특검팀과 무슨 끈이 없으면서 제가 이건 뭐 특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특검 걔들 뭐 수사 뭐 제가 다 정리할 수 있고요. 그 간부 누구와 제가 또 긴밀하게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그런 사이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블러핑일 수도 있는데 저 연락은 근데 문제는 이 특검이 느끼기에 압수수색을 딱 갔는데 탁탁탁탁 막혀 있다. 이게 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이 보기에는 심상치 않다. 이런 지점도 있어서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좀 의아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일반인이 압수수색에 관련한 뉴스를 어떻게 처음 접하죠? 뉴스 속보. 그렇죠. 속보를 통해서 어디 압수수색 나갔다. 이걸 속보로 접하거든요. 엊그제도 의원실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소위 압수수색이라 함은 신속성과 밀행성이 가장 생명이잖아요. 신속성과 밀행성. 그런 차원에서 딱 전격 나갔는데 앞에 이미 쫙 다 대기하고 있고 막아서고 있고 그런 상황이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여야 뭐 진영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누구도 이 상황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아직 뭐 내부에서 특별한 뭐 수사상을 유출하고 어떤 통일교 간부와 관계가 있고 이런 정황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네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일교 간부가 어떻게 특검팀 내부 관계자의 이름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있느냐? 그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겠다. 특검팀에서 12월 28일까지잖아요, 지금. 네네. 김건희 특검이.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그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뭐 내부에서 뭐 포렌식하고 해도 서로 뭐 연락하거나 뭐 이런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드러나지 않는 보안이 매우 철저한 그런 텔레그램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알 수 있었을까? 또 압수수색 나간다는 그런 정보는 어떻게 알고 대처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은 의아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왜 희한하네 이런 느낌 들지 않도록 조금 소명은 조금 더 자세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은 의혹 단계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양태형 변호사님 압수수색 나갈 때 검찰이나 뭐 경찰에서 혹시 연락 줍니까? 네, 사장님. 지금 저희들 출발했고요. 25분 뒤에 저 도착하니까 압수수색 저 준비 좀 해주십시오. 연락합니까? 뭐 그건 거의 음식 배달이죠. 뭐. 음식 배달. 사실 뭐 연락 안 한다. 그렇게 연락을 하면은 뭐 저 같아도 다 막 숨기고 문제되는 거 다 치워버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왜냐면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은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로 어떤 범죄 혐의를 저지른 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전화 안 한다, 안 알려준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밀행성 이게 사실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보전 절차인데 당연히 이제 신속하고 긴급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싹 그 증거를 수집을 해야 그걸 가지고 수사도 하고 재판할 수 있는 건데 미리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아직 구체적인 증거, 특검과 뭐 통일교 측 간의 이런 수사 정보 같은 거를 내통했다는 아직 증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 이런 의혹이 유독 민중기 특검,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여러 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뭐 그 양평군수 양평군 관련단 돌아가신 그 공무원 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뭐 민중기 특검 본인의 뭐 이제 그 투자 그런 의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이 유독해서 민중기 특검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물론 수사 기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내부 감찰을 조금 더 저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수사 정보 같은 게 유출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감찰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수사관 그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이제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 조사나 감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좀 이제 신뢰와 믿음을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